고춧가루를 두 번 나눠서 버무려 만드는 거예요. 정말 먹음직스럽지요? 대박진 무생채 왜 세 번 버무려 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네, 무생채의 계절이 왔습니다. 바로 가을무. 가을무 하면 굉장히 고소하고 달다고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맘때쯤은 가장 맛있게 생으로 해서 먹는 무생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가을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맛있게만 절이기만 하면 맛있는 무생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무생채 하실 때 소금을 쳐서 버무려서 절이시잖아요. 하지만 더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단축해서 절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절이지 마세요. 소금에 물을 타 소금물을 만들고 무채를 절이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무생채를 만들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물을 보시면 초록 부분은 달다 그래서 생채로 많이 먹고, 여기 하얀 부분은 이제 국탕찌개, 이제 물에 퐁당 빠뜨려서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가을무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로 무생채를 해서 먹어도 굉장히 달고 맛있으니까요. 이번에 무생채 꼭 한번 만들어서 우리 집 식탁 위에 맛있는 반찬 올려보세요. 무에 묻어있는 흙을 흐르는 물에 한번 깨끗이 씻어주세요. 위에 지저분한 부분은 잘라 제거해 주시고요. 이제 집에 있는 필러를 이용해서 깨끗이 무 껍질을 벗겨 주시는데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한번 쭉 내려와서 한 번에 벗겨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무의 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자, 이렇게 잡고 가볍게 이렇게 한 번씩 벗겨 주시고요. 무를 잡고 있는 왼손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며 껍질을 부드럽게 최대한 얇게 벗겨 주시는 거예요. 자, 밑에 지저분한 뿌리 부분도 살짝 긁어서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에 한번 또 씻어 준비해 주세요. 자, 무생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토막 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손질이나 칼질이나 이 채칼에 밀기도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 가운데만 톡 잘라주세요. 그리고 물을 딱 세워서 반을 갈라주세요. 자, 무생채 만드실 때 요즘 칼로 무채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다이소나 주방 그릇가게 가면 단돈 3,000원, 5,000원에 채칼 팝니다. 깍대기는 꼭 빼서 두껍게 밀어주셔야만 버무렸을 때 보다 비주얼이 좀 더 맛있게 나오거든요. 좀 두껍게 밀어주시고요. 자, 물을 이렇게 길게 밀면은요, 밀 때도 굉장히 편해요. 처음 무생채를 만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쉽게 다칠 위험 없이 최소화해서 무채를 미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박력 있게 쭉쭉 밀면은요, 아주 길고 예쁘게 이렇게 무채가 뽑히는데요. 만약 다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힘을 약하게 주고 이렇게 밀잖아요. 이러면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길이도 일정하지 않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게 박력 있게 쭉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서 나온 무생채처럼 길쭉길쭉하게 모양도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자, 무채를 밀고 나면 물을 절이는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많은 집들에서 이렇게 많이 하세요. 볼에 채를 넣고 소금을 쳐서 조물조물 버무리고 물이 생기고 무채가 숨이 죽으면 그때 양념을 쳐서 버무리시죠. 자,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소금 맛, 이 짠기가 빨리 배고 또 빠르게 이 물을 절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으로 소금 물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냥 보울에 물 1.5리터만 부어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종이컵 기준으로 반컵만 해서 넣어주세요. 저어서 녹여주시면 또 금방 녹습니다. 소금 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만큼 저어서 소금을 모두 녹여주세요. 여기에 손질한 무채를 넣어서 절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 뒤적일 필요도 없이 그냥 소금물에 눌러서 이대로 15분간만 절여줄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고 무채를 집어보면은요, 숨이 아주 잘 죽어있죠? 자, 이제는 채반에 받쳐서 물기 모두 제거해 주시는데 지금 짠기 그대로 있겠죠? 이때 물로 무채를 헹궈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헹구시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소금물에 촉촉하게 적셔 있는 무채를요, 지그시 눌러서 수분만 한번 이렇게 빼내고 이대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이제 무채 이렇게 잘 절였어요. 그리고 양념, 뭐 간마늘부터 시작해서 고춧가루 등등 막 넣어서 바로 버무리시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엔 고춧가루만 넣어서 한번 버무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 우리 고춧가루에 물을 부으면 고춧가루가 수분을 쫙 먹죠. 자, 그러면 무채에 고춧가루를 묻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양념들을 하나씩 넣었어요. 그러면 그 액체류의 양념들이
어떻게 될까요? 고춧가루가 수분을 쫙 먹고 고춧가루는 무채에 붙어있기 때문에 무채의 간이 양념이 쏙쏙 잘 들어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2번 나눠서 버무려 무생채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볼에 잘 절인 무채를 담아주시고요. 고춧가루 3큰술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조물조물 1차로 버무리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무에 묻어나 있는 수분이 고춧가루가 쭉 빨아먹고요. 고춧가루가 무채에 쫙 하고 달라붙을 거예요. 설탕 3큰술 넣어주세요. 가을무는 달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자, 식초 3큰술 넣어주시고요. 자, 생강가루 반큰술, 간마늘 1큰술, 멸치액젓 2큰술 넣어주시고요. 미원 반큰술만 넣어주세요. 이때 2차 버무림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남은 보통 고춧가루 4큰술 넣어주시고요. 색을 내주는 고운 고춧가루 3큰술 넣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3차 버무림 해주면은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무생채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야, 색깔 한번 보세요. 정말 먹음직스럽지요? 대박진 무생채는 왜 3번 버무려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 맛있게 먹었던 무생채 집에서도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나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미원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미원 반큰술만 딱 넣어서 버무리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원을 많이 넣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닐캉닐캉 느끼하거든요. 미원은 아주 조금만 넣어서 해서 먹어도 충분히 맛을 냅니다. 자, 이렇게 만든 무생채 색 굉장히 예쁘게 나왔지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역시 가을무는 고소하고 또 달달해서 아주 맛있습니다. 소금 물을 만들어서 절여도요, 짠맛 쏙쏙 들어가고요, 아주 간도 잘 배어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 새콤달콤한 무생채를 밥에 넣고요, 혹시 집에 계란 후라이 있으시면 한두 개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밥 쪽으로 참기름 1큰술만 딱 둘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무려서 완벽하게 버무리지 마시고요, 밥에 참기름 고소하게 뿌려놨죠. 이렇게 좀 먹어볼게요. 우와, 여러분, 이겁니다. 완벽하게 버무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식초와 그리고 밥에 뿌려놓은 참기름이 합쳐지면 안 돼요. 입안에 들어왔을 때 무생채에 있는 그 약간 새콤함, 그리고 밥에 있는 이 고소함, 야, 이게 겉돌면서 정말 궁합 맛 최고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도 드셔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해서 만들어 드셔보시고 맛있었다면 댓글에 역시 요리는 비룡 적어주시면 감사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